혹시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오늘도 회사 가야 하나?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대체 뭐가 우리를 매일 아침마다 꾸역꾸역 일터로 향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힘, 동기부여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는 대체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냥 월급 때문에? 아니면 일이 주는 어떤 성취감?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개념부터 확실히 하고 갈게요. 동기부여라는 게 그냥 파이팅! 하고 외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목표를 향해 달리는 마라톤 같은 거예요. 얼마나 빡세게 강도, 올바른 길로 방향,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성, 달리는지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기부여의 역사를 쭉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처음에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지 인간의 욕구에 집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그 마음이 작동하는지 그 과정으로 시선을 옮기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합쳐서 나의 진짜 원동력을 찾는 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바로 고전 이론들이에요. 이 이론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 그 답을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구에서 찾으려고 했죠. 이 아이디어는 사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우리가 야근하다가 배고프면 어떻게든 편의점으로 달려가잖아요.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안 눌리면 괜히 불안하고. 바로 이 결핍감, 이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원초적인 엔진이라는 겁니다. 동기부여 이론계의 클래식이죠.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장 다음 달 월세 걱정하는 직원한테 자네 이 일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해보게 라고 말해봤자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안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비로소 존중받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상위 욕구가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허츠버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빵빵한 월급이나 멋진 사무실이 당신을 일에 미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위생 요인들은 단지 불만족을 막아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나면 일하기 싫어지지만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게 잘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일을 사랑하게 되진 않잖아요. 진짜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만족감을 주는 건 성취, 인정, 성장 같은 동기 요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즉, 불만족을 없애는 것과 만족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라는 거죠. 이 밖에도 흥미로운 이론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맥그리거는 어차피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니까 쪼아야 돼 라고 믿는 X이론 타입의 관리자랑 사람들은 스스로 일하면서 성장하길 원해 라고 믿는 Y이론 타입의 관리자 밑에서는 성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봤고요. 또 어떤 사람은 팀을 이끄는 권력에서 다른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성취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얻는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 모든 이론들이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에서 출발한다는 점이에요. 자, 이제 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고전 이론들이 무엇이 동기부여를 시키는지에 집중했다면 현대 이론들은 어떻게 그 동기부여가 일어나는지, 즉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심리적인 과정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현대 이론의 핵심을 딱 요약해줍니다. 동기부여라는 게 그냥 배고프면 밥 찾는 것처럼 본능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성과가 나올까? 이 보상은 과연 공정한 걸까? 저 목표가 나한테 의미가 있나? 와 같이 우리 머릿속에서 아주 복잡한 계산 과정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부름의 기대 이론은 우리 마음속의 계산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따져본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열심히 하면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노력 성과 기대고요. 둘째, 그럼 잘 해내면 회사에서 보상을 줄까? 이건 성과 보상 기대죠. 마지막으로 그 보상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걸까? 이게 보상 개인 목표의 연결입니다. 이 세 개의 고리 중에 하나라도 약하거나 끊어져 있으면 우리 동기부여 스위치는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이 문장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이건 동기부여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를 암시합니다.
바로 공정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게임의 룰 자체가 나한테 불리하게 짜여 있다로 느끼는 순간 모든 의욕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사회적 동물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인상률이 옆자리 동료보다 좀 낮아도 그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었다면 수긍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설명도 없이 깜깜이로 결과만 딱 통보받으면 어떨까요? 결과가 설령 나쁘지 않아도 기분이 상하죠. 이처럼 결과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과정의 공정성이 우리 동기부여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실용적인 꿀팁입니다. 우리가 새해 목표로 맨날 운동 열심히 하기라고 세우면 보통 작심삼일로 끝나잖아요. 하지만 매주 3번, 30분씩 헬스장 가서 러닝하기처럼 구체적이고 약간은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면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일도 똑같아요. 최선을 다해봐 라는 막연한 말보다 이번 분기 매출 15% 올립시다 같은 명확한 타겟과 중간중간 피드백이 있을 때 우리 동기부여 엔진이 훨씬 더 강력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결국 모든 동기부여는 나는 이걸 해낼 수 있다는 내면의 믿음, 바로 자기 효능감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근육처럼 키울 수 있어요.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쌓아가거나 존경하는 롤모델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거나 주변에서 진심으로 넌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주는 것, 이 모든 게 우리의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훌륭한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 이론은 자율성의 힘을 말해줍니다. 혹시 정말 재밌어서 하던 취미 활동이 누가 돈을 주면서 숙제처럼 시키는 순간 갑자기 재미없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그 느낌이 내적 동기부여의 핵심인데 월급이나 보너스 같은 외부 보상이 너무 과하면 오히려 이 자율성을 해쳐서 동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아주 놀라운 통찰을 주는 이론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 이론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 이론들은 이게 맞고 저건 틀려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동기부여라는 아주 복잡한 퍼즐에 각기 다른 조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서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고전 이론이 자동차의 연료, 즉 욕구를 채워 넣는 거라고 비유한다면요. 현대 이론은 그 차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 내비게이션, 즉 인지 과정을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아요. 연료만 가득하고 내비가 없거나 내비는 최고인데 연료가 없으면 차가 제대로 갈 수 없겠죠. 둘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최고의 동기부여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넉넉한 연료, 즉 괜찮은 급여와 안정성을 채워주면서 동시에 똑똑한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공정한 과정, 명확한 목표, 그리고 자율성을 장착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 둘 중 하나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로 초점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여러 이론들을 거울 삼아서 나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동기부여 스위치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인가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문제를 딱 풀어냈을 때 그 쾌감인가요? 혹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를 만들어갈 때의 그 자유로움인가요? 한번 여러분만의 스위치를 찾아보세요. 그 스위치를 켜는 순간 여러분의 일과 삶은 아마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